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제가 설명드릴 거는 애저 데브옵스를 사용해서 안 그래도 목소리 크니까 CI/CD 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거고요. 기본적으로 아까 앞에 김명신 부장이 얘기했던 애저의 5가지 큰 기능이 있는데 그 기능 중에서 3개의 기능은 한번 쭉 다 알아보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좀 설명을 드리고요. 제가 세션이 저희 4명 중에 제일 시간이 깁니다. 제가 혼자 70분 진행하게 되어져 있는데 아마 10분만 슬라이드고요. 나머지 1시간은 다 데모일 거예요. 재밌을 것 같죠? 일단 이런 지루한 얘기 안 들어도 되잖아요. 그죠? 근데 차라리 이게 더 나으실 수도 있을 거예요. 데모가 되게 많습니다. 되게 많고 잠깐만 따라오시는 걸 놓치면 뭐 하는 거지? 라는 생각을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생긴 것만큼 친절하게 설명을 계속 드리긴 할 건데요. 눈을 좀 볼 거거든요. 그래서 못 따라오시는 분이 10분 이상 되신다 그러면 다시 한번 설명드릴 거고요. 시간 없으면 그냥 막 갈 거니까 안전벨트 딱 잡으시고 잘 따라오시면 됩니다. 이건 앞에서도 나온 장표이긴 한데 데브옵스를 시작하려면 문화적인 이야기는 앞에서 철학적이고 문화적이면서 엘레강스한 얘기를 앞에서 다 해주셨고 실제로 만약에 데브옵스를 잘 모르겠으나 대충 알거나 아니면 이제 자세히 알거나 어쨌든지 간에 나는 잘 아는데 우리 팀원들은 모르거나 이런 경우에 그래도 좀 데브옵스를 해보고 싶다. 뭘 어떻게 시작해야 될까? 우리 회사 사장님 찾아가지고 사장님 합시다 이렇게 해서 시작을 할까? 그러면 별로 좋을 것 같지 않죠? 그 팀원들한테 이제 어떻게 해보자라고 얘기를 할 때 도대체 어떻게 하면 그래도 재미있게 시작을 해볼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할 때 가장 먼저 얘기가 나오는 게 사실 CI랑 CD입니다. 지속적인 통합이랑 지속적인 딜리버리. 저거를 굳이 이제 딜리버리라고 말하는 이유는 단순히 전달이라는 표현만으로 좀 의미가 전달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그래서 이제 CI랑 CD를 일단 우리 팀에서부터 나 혼자서부터 한번 해보면 이게 막상 해보면은 이런 게 좀 문제가 생길 수 있겠구나. 막상 해보니까 이게 되려면 우리가 요게 좀 준비가 돼야 되겠구나. 라는 어떤 인사이트가 좀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가장 빠르게 시작해 보려면은 일단 내가 작업하고 있는 거에 혹은 내가 이직하기 위해서 몰래 작업하고 있는 프로젝트에 혹은 우리 회사 팀원들과 하고 있는 프로젝트에 소소한 기능의 일부를 한번 CI/CD를 태워보는 거죠. 우리가 이미 만들고 있는 기존의 애플리케이션에 아직 데브옵스가 적용되지 않다라면 거기는 그냥 기존의 그 프로세스대로 가는 거고요. 약간 부가적인 프로젝트 혹은 부가적인 서비스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한번 약간 POC 성격으로 한번 해보는 게 나쁘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하는지를 이제 보여드릴 거고 그걸 데모로 쭉 시연을 할 예정에 있어요. 그 전에 먼저 CI/CD를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딱 표정 보니까 다 알고 계세요. CI/CD가 뭔지 누가 봐도 다 알고 있지만 그래도 좀 얘기하다 보면 서로 다르게 알고 계신 부분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이건 이제 MSDN에서 퍼온 거고 제가 이제 번역을 했는데 다 읽기 귀찮으니까 파란색만 읽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CI는 뭐냐면 코드의 개발 테스트를 단순화하고 버그나 문제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되고 자동화된 테스트, 자동화된 빌드, 산출물로는 빌드 아티팩트. 요게 CI예요. 딱 여기까지만 CI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여러 명의 개발자들이 같이 코드를 한 다음에 기세다가 커밋을 하고 그걸 갖다가 자동 빌드를 해서 빌드 산출물이 딱 나오는 거. DLL이 나오던 패키지가 나오던 웹 어플리케이션 G 파일이 나오던 와르 파일이 나오던 뭐가 나오던 하나의 파일이 아니라도 그 빌드 산출물이 딱 나오는 거기까지 나오게 하는 것. 그리고 요거를 자동화해 놓은 것. 이것을 우리는 CI라고 얘기를 하죠. 자동화 안 해놓으면 그냥 I. 인테그레이션이고요. 자동화해 놔야지 앞에 C자를 넣을 수 있는 거예요. 앞에 C자를. 그러니까 잘 생각해 보시면 돼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게 자동이다. 내가 버튼 눌렀을 때 자동이다. 그러면 그건 아니에요. C가 아니에요. 버튼 안 눌렀을 때 자동이어야 돼요. 빌드 버튼을. 딜리버리는 그거보다 이제 한 단계 더 나아갑니다. 굳이 이걸 2개로 나눈 이유는 잠시 뒤에 좀 설명드릴 건데 컨티뉴어스 딜리버리는 배포하는 프로세스이고요. 자동화된 릴리즈 파이프라인이 있어야 되고 기존 시스템의 새로운 버전과 수정 사항을 릴리즈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걸 통해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 이상의 테스트 및 운영 환경에다가 실제 테스트를 수행해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자동화해 뒀을 때 컨티뉴어스 딜리버리라고 이야기를 해요. 물론 이제 여기 CD 쪽에는 컨티뉴어스 딜리버리랑 컨티뉴어스 디플로이먼트랑 2개의 용어가 존재를 합니다. 근데 지금 딱 보니까 다 알고 계시니까 그렇게 지루한 얘기는 안 할게요. 그거는 이제 구글 쳐보시면
컨티뉴스 딜리버리랑 컨티뉴스 디플로이먼트가 뭐가 차이가 있는지는 있습니다.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이제 컨티뉴스 디플로이지만 우리는 일반적으로 컨티뉴스 딜리버리를 한다라고만 생각해도 처음에 CI/CD, 데브옵스를 이용한 CI/CD를 하시는 데는 크게 문제는 지장은 없으실 거예요. 다 이해가 됐겠지만 우리는 비주얼 세대니까, 우리 뮤직비디오를 보면서 자라왔으니까 비주얼하게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립니다. 귀에 쏙쏙 눈에 쏙쏙 박히게. 빌드 파이프라인이 있고 이쪽이 CI, 릴리즈 파이프라인이 있고 저쪽이 CD예요. 그럼 굳이 이거를 왜 두 개의 파이프라인을 나누는 걸까라는 거죠. 두 개를 빌드 파이프라인에서 배포까지 다 하셔도 상관은 없어요. 그렇게 구성할 수도 있습니다. 젠킨스 서버 한 대 놓고 거기다 빌드도 하고 배포도 하고 다 셋업하실 수 있어요. 근데 굳이 그걸 나누면 뭐가 좋냐라는 건데, 그걸 나눠놨을 때에 저 두 가지의 업무 자체가 관장팀이 다를 수 있고요. 프로세스가 다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빌드를 컨티뉴어스 CI를 하는 경우에는 이제 빌드를 하고 우리가 만들어 놓은 단위 테스트를 돌려서 우리가 대부분 이제 모킹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단위 테스트를 수행하게 되죠. 그러면 이 빌드 CI에서는 두 가지 결과가 나올 수가 있어요. 빌드 단위 테스트 모두 성공한 케이스, 빌드는 성공했는데 단위 테스트는 실패한 케이스. 물론 그 외에도 두 가지 경우가 있긴 하겠지만, 그러면 우리는 빌드가 성공하고 단위 테스트도 다 100% 테스트를 패스했을 때만 배포를 할 거냐, 아니면 지금 긴급한 상황이라 빌드만 패스하면 단위 테스트가 아직 100% 성공을 하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빌드가 테스트되면 일단 실패 상태지만 배포할 것이냐를 결정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두 개를 분리해 두는 게 좋다는 겁니다. 만약 두 개를 분리해 놓지 않으면 빌드 파이프라인에서 배포까지 그냥 가버리는 경우들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이고, 선택지를 여러 가지 분리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두 개를 나눠 가게 하는 게 좋고요. 그래서 애저 데브옵스에서도 빌드와 릴리즈는 파이프라인이 구분되어져 있어요. 하지만 자유도를 줘서 빌드 파이프라인 안에서 배포를 하실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권장하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좀 이따 보여드리는 데모가 조금 그게 약간의 그런, 네, 감사하고요. 약간 이렇게 경종을 울려주는 데모가 됐으면 좋겠네요. 띵동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배포 환경을 프로비저닝하거나 뭐 승인하거나 실제 배포를 하거나 일반적인 통타라고 이야기하는 통합 테스트, UI 테스트 같은 걸 하는 것들은 다 배포 쪽, 릴리즈 파이프라인 쪽에 들어가는 태스크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애저상에서 데브옵스는 데브옵스 이전에 ALM이라는 게 있었고, 그리고 데브옵스 MS 제품으로는 이제 팀파운드 서버가 있었죠. 그리고 팀파운드 서버가 있기 이전에 소스 컨트롤로 한때 유명했던 비주얼 소스 세이프라는 게 있습니다. 소스 세이프. 아시면 일단 늙으신 거예요. 일단 40대. 비주얼 소스 세이프가 있었죠. 비주얼 소스 세이프 썼던 용어가 체크인입니다. 체크인. 우리가 지금 말하는 컴밋은 그때 체크인, 용어들이 좀 달랐죠. 어쨌든 그렇게 발전을 해와서 마이크로소프트는 비주얼 소스 세이프, TFS, 그리고 ALM, 얹고 데브옵스까지 왔어요. 그 사이에 이것들을 위한 수많은 회사들을 인수했고 결국은 브랜드를 애저 데브옵스라고 브랜드를 한 거죠. 그래서 애저 데브옵스 안에는 플래닝하고 이슈 트래킹하고 소스 컨트롤 할 수 있는 기능이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고, 개발에 도움이 되는 코드를 작성하고 커밋하고 그런 것들을 추적하고 UI 테스트라고 할 수 있는 다양한 빌드 테스트 툴들이 다 포함되어져 있고요. 배포를 위한 다양한 것들이 또한 포함되어져 있고, 그리고 여기에 배포가 되고 난 다음에 이걸 모니터링하고 인사이트를 얻는 것까지 다 제품으로 다 포함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건 예전에 MS는 자, 우리가 이렇게 다 준비해놨으니까 우리 거 쓰세요 였잖아요. 애저 데브옵스는 우리 거 쓰라고 하지 않습니다. 애저 데브옵스는 이미 여러분이 쓰고 있는 수많은 데브옵스 관련된 데브옵스의 1이라도 관련이 되어져 있는 그런 제품들을 다 연계해서 사용할 수는 있어요. 그래서 만약 우리 팀이 현재 애저 리포 안 쓰는데 우리는 GitHub 써요. GitHub 쓰시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젠킨스 서버를 써서 빌드 하시는데 젠킨스 서버 쓰시면 돼요. 빌드하는 영역은. 그래서 오 대본은 그걸 보여드릴 거예요. 그리고 배포, 솔직히 나는 마이크로소프트 기술을 하고 있지만 사실은 회사에서는 AWS 써요. 배포는 AWS를 해야 되는데 AWS를 배포할 수 있습니다. 애저 데브옵스를 써도. 깜짝 놀랐죠? 깜짝 놀랐어요. 이제 뭐 괜찮아요. 어디 가서 막 얘기하셔도 돼요.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하지만 이런 툴들이 아까 앞에 김명신 부장이 얘기했듯이 이런 툴들이 너무 많은 새로운 툴들이 팀 내에 산재되어져 있으면 새로운 사람이 들어왔을 때 실제 개발해야 되는 업무보다 이런 팀 협업 도구를 익히는데 너무 많은 시간이 걸리게 되죠. 그래서 데브옵스를 하려면 일단 아까 김명신 부장이 얘기했던 것처럼 팀의 개발 표준화가 일단 먼저 이루어져야 돼요. 네. 그래서 젠킨스 쓰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AWS 쓰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쓰되 애저 데브옵스를 쓰세요. 같이 쓰시면 돼요. 그럼 한번 쓰기 시작하면 살살 넘어오게 돼 있어요.
되게 좋거든요. 예, 데모를 좀 보여드리도록 할 겁니다. 기본적으로 5개의 큰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애저 보드는 뭐 앞에 김명신 부장이 설명했던 거라 저도 간단하게 설명하고 넘어갈 건데 대부분 이제 프로젝트 플래닝하고 워크 아이템 관리하고 스프린트 관리하고 이러는 것들. 그래서 여기에는 개발자뿐만 아니라 우리 PM들, 관리팀들, 기획팀들, 테스터들, QA들 다 여기는 함께 사용하게 되는 거고요. 옛날에는 이쪽을 데브옵스나 이런 툴이 없었을 시절에 한 30년 전에는 여기에 어떤 툴을 썼냐면 엑셀을 썼죠. 바퀴 다음으로 인류의 최고의 엑셀 없으면 우리 아무것도 못하잖아요. 그죠? 더하기도 우리는 엑셀로 해야 돼요. 엠뿜 이런 건 무조건 엑셀입니다. 그거를 위한 툴이고요. 애저 리퍼는 이제 GitHub에서 제공되는 그 GitHub 리퍼랑 같은 거라고 보시면 되는데 얘가 좋은 점은 GitHub은 프라이빗하게 쓰려면 패시를 쓰려면 돈 내야 되죠. 얘는 패시를 써도 돈 안 내요. 5명까지는. 그래서 기본적인 프라이빗 리퍼를 제공을 합니다. 그리고 파이프라인이 애저 데브옵스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 오늘 설명을 많이 드릴 부분이라 CI/CD의 핵심 엔진이 이제 파이프라인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애저 테스트 플랜은 QA 테스터들 혹은 유닛 테스트들 통합 테스트 할 때 테스트 혹은 로드 테스트, 부하 테스트 같은 것들을 활용할 수 있는 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애저 아티팩트는 계속 진화하고 있습니다만 앞에 설명했던 것처럼 기본적으로 우리가 팀 내 라이브러리들, 패키지들 이런 것들을 서로 공유하거나 그거에 대해서 제약을 걸거나 막 퍼블릭하게 누구의 패키지나 npm 패키지를 다운로드 받지 않고 우리가 어떤 제약을 걸어서 우리 팀은 이 버전으로 픽스해서 쓴다. 그러면 이제 요 애저 아티팩트에서 패키지를 인스톨하게 되면 딱 우리 팀에 정해진 버전만 인스톨 되게끔 어떤 정책적으로 한다거나 그런 것들을 좀 수행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데모에서 보여드릴 거예요. 말이 엄청 빠른데 제가 시간이 되게 부족해요. 지금 되게 많이 남았는데 엄청 부족해요. 그래서 빨라요. 데브옵스를 이용하는 방법으로는 이제 프로젝트를 플래닝하고 워크 아이템을 관리하고 스프린트를 관리하면서 보드, 소스, 그리고 실제 자동화된 빌드, 자동화 배포, 그리고 패키지 관리 이런 것들을 쭉 해서 MS 프렌들리 하신 분들은 이렇게 MS 프로덕트 위주로 개발하실 수도 있고 나는 그다지 프렌들리하지 않아 하는 경우에는 이미 이제 트렐로나 GitHub, 젠킨스 이런 걸 써서 자체 데브옵스를 구축하실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미 구축해 놨지만 좀 더 나은, 좀 더 모던한 개발을 위해서 데브옵스랑 한번 엮어 써보고 싶다 하는 경우에는 이런 식의 왔다 갔다 하는 방법도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이거 사실 본사장표로 그대로 제가 제목만 달아놓은 건데 요거를 보고 감명을 받아서 오늘 데모를 이렇게 준비를 했어요. 이렇게 준비를 했고요. 아마 페이스북으로 보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제가 사람 안 올 것 같아서 시나리오를 먼저 올려놨거든요. 좋아요가 되게 많이 달렸어요. 제가 무슨 짓을 했어도 그만큼 좋아요가 없었는데 저는 화가가 될 뻔했어요. 지금 여러 번 강조드리지만 개발자들이나 혹은 뭐 IT 프로들이나 자기들이 원하는 도구, 자기들이 좋아하는 편집기, 자기들이 좋아하는 OS를 사용해서 개발할 수 있고 어디든지 배포할 수 있고 밑에 보면 이제 여러분들 다 쓰시고 있는 데들 쭉 나와 있죠. 주로 두 번째 거 많이 쓰시는데 여기 쭉 나와 있죠.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드리면 AWS로도 쿠버네티스로도 여러분들이 원하는 데는 어디로나 다 배포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거의 핵심은 이제 애저 파이프라인인데 애저 파이프라인은 뒤에 데모로도 보여드리겠지만 주로 CI/CD를 하기 위한 파이프라인을 직접 디자인하고 세팅하고 수행하는 환경이에요. 그러면 빌드를 수행하려면 빌드 머신이 필요할 거 아니에요. 저 빌드 머신은 제가 세팅해 놓으면 애저상에 어딘가에 빌드 머신이 만들어지고 거기서 빌드를 수행을 합니다. 요 빌드 수행하는 거를 공짜로 제공을 해요. 아까 5인 이하인 경우에 공짜로 무제한 빌드를 하실 수가 있어요. 다만 빌드가 빠릿빠릿하게 바로 지금 안 된다는 거죠. 큐에 들어갔다 한 10초 뒤에 돼요. 하지만 된다는 거죠. 나는 맥OS에서 빌드해야 되니까 이걸 쓸 수 없을 것 같은데 맥OS도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애저 어딘가에 구름 위에서. 그래서 맥킨토시 없어도 iOS 빌드 하실 수 있어요. 나는 리눅스 쓸 거야, 나는 윈도우즈 쓸 거야, 다 상관없어요. 알아서 여러분들 선택해 놓으시면, 이따 데모를 보여드리겠지만 선택해 놓으시면 클라우드상에 알아서 인스턴스 만들어주고 OS 뜨고 VM 뜨고 거기서 빌드 끝나고 빌드 산출물 나오면 그 VM은 사라집니다. 이런 식으로 돌아가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나는 우리 회사에 있는 머신을 좀 활용해서 빌드를 할 수는 없나요? 그것도 가능해요. 그것도 잠시 뒤에 데모를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그 어떤 애플리케이션이든지 애저 데브옵스의 빌드를 통해서 다 빌드해 줄 수 있어요. 빌드 파이프라인만 여러분들이 잘 지정해 놓으시면 그대로 빌드가 수행이 됩니다. 요 중에 다 여러분들 하시는 것 중에 요 중에 하나는 분명히 걸리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원하는 그 어디로든지 릴리즈 파이프라인을 만들어서 배포를 하실 수가 있어요.
애저 보드는 말씀드렸다시피 워크 아이템 관리하고 뭐 스프린트 관리하고 스크럼 베이스로 작업하실 수도 있고 애자일 베이스로 작업하실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이고, 요 데모는 오늘 마지막 시간, 넷째 시간에 이종인 MVP가 실제 회사 내에서 요거를 활용해서 어떤 식으로 업무를 하고 계신지를 데모를 보여드릴 겁니다. 그리고 리포는 아실 테니까 리포 그런 거예요. 요 부분도 실제 워크 아이템과 연계돼서 소스 컨트롤에 커밋하고 풀 리퀘스트를 신청하고 머지가 되는 과정도 오늘 네 번째 시간에 준비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그쪽으로 제가 좀 넘기도록 하고요. 테스트 플랜은 제가 데모를 할 거예요. 테스트 플랜은 주로 이제 시나리오 베이스로 이미 테스트 플랜들을 작성해 놓은 테스트 팀에서 테스트 케이스를 작성해 놨다면 그 테스트 케이스대로 제가 테스트를 수행을 하고 그런 것들을 관리하고, 혹은 테스트 중에 버그를 발견하면 바로 버그를 등록을 하고 뭐 이런 것들, 혹은 탐색적 테스트라고 해서 원래 테스트 시나리오는 없는데 내가 그냥 테스트 막 이렇게 눌러보다 보니 이렇게 테스트하면 좋겠는데 했을 때 그 상태 그대로 스냅샷 따서 이걸 테스트 케이스로 만들어버리는 그런 어떤 탐색적 테스트, 그런 것들도 좀 보여드리도록 할 것이고, 그 용도가 애저 테스트 플랜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티팩트는 npm, 메이븐, 누게 패키지들, 파이썬 패키지 이런 것들을 우리 팀 내에서 만든 패키지들을 팀원끼리 쉐어한다거나 공유하기 위한 프라이빗 패키지 리포라고 보시면 돼요. 프라이빗 패키지 저장소라고 보시면 되고요. 퍼블릭에 있는 이미 뭐 누게이나 npm 퍼블릭 그런 스토리지에 있는 패키지들을 미리 이쪽에다 캐시를 해놓고 우리가 사용하게 하고 싶다. 그것도 가능합니다. 그것도 데모에서 보여드릴 거예요. 데모에서 보여드리겠다고 말한 게 너무 많아서 기억을 못하면 여러분들이 알려주시면 돼요. 근데 여러분들도 기억 못할 것 같아서 적어왔어요. 그래요. 그리고 애저 데브옵스는 기본적으로 이제 수많은 기능이 그 안에 들어있기는 한데, 여러분들이 사용하고 있는 유명한 어떤 서드파티 제품들과 연계가 필요하다 하는 경우를 위해서 약 700개 정도의 애드온들이 올라가 있습니다. 근데 내가 사용하는 거는 되게 특이하고 좋은 거라 이런 마켓플레이스에 없을 것 같은데요. CLI만 툴만 제공하던데, 그럼 CLI 쓰시면 돼요. 여러분들 스크립트 입력하시면 됩니다. 스크립트 태스크가 있기 때문에 쉘 태스크가 있기 때문에 거기다가 원하는 CLI 명령 써서 원하시는 잡을 만드시면 돼요. 그것도 잠시 뒤에 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제 데모예요. 몇 분 지났죠? 많이 지났어요. 15분 내에 끝냈어야 되는데 2분 남았어요. 자, 데모를 이해하기 위해서 잠깐 알아둬야 될 사항이 있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데모할 프로젝트인데요. 이게 먼저 설명을 드리고 가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소스 레벨까지 설명 안 드릴 겁니다. 그냥 말씀을 좀 드릴게요. 저는 하나의 비주얼 스튜디오 프로젝트 안에 다 때려 넣어놨어요. 그냥 간단히 설명드리면 컨텐트 API라는 웹 API, ASP.NET 코어로 만들어 놓은 웹 API가 하나 있어요. 저게 ASP.NET 코어로 만들어져 있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지금 거부감을 느끼실 필요는 없어요. 어차피 소스 안 보실 거니까. 그냥 웹 어플리케이션이 그거보다 하시면 돼요. 나는 파이썬의 장고야. 그러면 저거 파이썬의 장고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냥 생각하시면 돼요. 어쨌든 그런 웹 어플리케이션이 하나가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저 웹 어플리케이션에 있는 메소드들을 테스트하는 단위 테스트 프로젝트를 하나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얘는 저 앞에서 만들어 놓은 실제 웹 어플리케이션에 메소드가 한 7개 있는데 그거를 테스트하는 테스트 클래스가 2개 있고 테스트 메소드가 한 7, 8개 있을 거예요. 그리고 얘가 이제 실제로 배포가 된 다음에 스테이징에 배포가 된 다음에 이 밑에 단위 테스트는 목 기반으로 테스트하는 거잖아요. 실제 DB 연결을 안 해놓은 상태로 소스 코드의 로직만 테스트하는 거라서 모킹으로 테스트하는 거고, 실제 배포를 하고 난 다음에 얘가 이제 DB랑 연결되고 실 데이터랑 다 연결이 됐을 거라고요. 그때 당시에 엔드 투 엔드 테스트하는 거를 또한 코드로 작성을 해놨어요. 그래서 얘를 돌려서 물론 뭐 UI 테스트나 QA 쪽에서 테스트 하겠지만 일단 개발팀에서 먼저 한번 테스트를 실제 스테이징 배포된 상태에서 던져보는 거죠. 그래서 얘는 HTTP 클라이언트 클래스를 써서 실제 HTTP 요청을 보내고 돌아온 리턴된 데이터가 내가 예상했던 데이터랑 맞는지 테스트하도록 작성을 해놨습니다. 몇 개 작성이 되어져 있고요. 그리고 이 위에는 좀 이따가 보여드릴 애저상의 VM 프로비저닝을 위해서 웹앱 만드는 거를 ARM 템플릿이라 그래서 일명 이제 인프라스트럭처 애저 코드라고 하죠. 애저 포탈 들어가서 뭘 만든다거나 AWS 포탈 들어가서 뭘 VM 생성한다거나 하는 게 아니라 이런 제이손 기반으로 생성할 수 있게 해주는 툴이 마이크로소프트에서는 애저 리소스 매니저라고 ARM 템플릿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걸로 미리 만들어 놨어요. 여기서 지금 표정이 처음 들어봐 하시는 분들 있죠. 그래서 제가 요거를 하나 보여드릴 거예요. 구글에서 이렇게 예를 들어서 애저 웹앱을 만든다, 애저 웹앱 템플릿 이렇게 치면은
밑에 링크들이 쭉 나와요. 그리고 누르고 가보면 뭐가 있냐면 깃허브에 이미 템플릿 샘플들을 엄청 많이 올려놨습니다. 얘들 다 제이손들인데 갖다 쓰면 되는 거고요. 여기 보시면은 깃허브에 애저 쪽에 애저 퀵 스타트 템플릿 가시면 다양한 시나리오에 따른 템플릿들이 이렇게 쭉 만들어져 있어요. 요거 갖다 쓰시면 돼요. 그래서 나는 VM 만들 거야. 그럼 찾아보면 VM 크리에이트 뭐 이런 거 있어요. 갖다 놓고 그거 제이손 갖다 쓰면 VM 만들어져요. 그래서 포탈에서 만들어도 되지만 이렇게 제이손을 만들 수 있고, 혹시 테라폼 같은 거 써보신 분들은 TF 파일로, 테라폼 파일로 리소스 정의하면 그대로 AWS든 AWS든 만들어지잖아요. 그거랑 같은 건데 이건 MS 거라고 보시면 돼요. 어쨌든 그런 걸 하나 만들어 놨어요. 소스도 보여드릴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총 4개를 가지고 제가 이제 데모를 좀 진행을 할 거고, 데모 시나리오는 사전에 공지한 대로 이렇게 아트적으로 예쁘게 잘 만들어 놨어요. 일단 제가 새로운 코드를 하나 작성을 하고 깃에다가 커밋을 할 겁니다. 그래서 커밋을 하게 되면 커밋이 딱 되는 순간 CI 세팅이 돌면서 CI 세팅도 어떻게 하는지 다 알려드릴 거예요. 시나리오를 먼저 설명드리는 거예요. 좀 이따 못 쫓아오실까 봐. 커밋을 하면은 얘가 길 리포가 알아서 우와 커밋됐다. 야 빌드 수행해 하고 노티를 줍니다. 그러면 제가 만들어 놓은 빌드 파이프라인은 어디엔가 제가 만들라고 한 OS, 제가 지정해 놓은 OS, 우분투인데요. 우분투 VM을 하나 만들고 빌드 에이전트를 막 제가 세팅한 다음에 제가 빌드하라고 하는 순서들이 있어요. 그 순서대로 빌드를 다 수행하면 유닛 테스트를 빌드 산출물이 나오고 유닛 테스트를 돌아서 테스트 몇 개 성공했고 몇 개 실패했는지 리포트까지 뽑아주고 빌드 아티팩트가 나옵니다. 빌드 아티팩트가 나오고 나면 제가 CD 트리거를 걸어놨기 때문에 이게 성공적으로 끝났을 때 바로 애저 릴리즈 파이프라인이 구동이 되고, 얘도 마찬가지로 어딘가에 릴리즈 작업을 하기 위한 VM을 또한 만들고, 그리고 그 안에서 ARM 기반으로 애저 쪽에다가 쏴서 웹앱 스테이징으로 VM이랑 웹앱을 만들어요. VM이라고 표현했지만 사실 일종의 VM입니다. 애저에다가 리소스를 만들고 다 만들어지고 나면 그 다음에 앞에서 만들어진 아티팩트를 그쪽에다 배포를 수행을 합니다. 배포를 하고 난 다음에는 UI 테스트, 제가 만들어 놓은 엔드-투-엔드 테스트, 스크립트를 이용한 엔드-투-엔드 테스트를 수행을 해서 테스트 리포트가 나오고요. 이게 다 되고 나면 일단 멈춰 있습니다, 얘는. 그리고 어프로브한테 연락이 가요. 야, 여기까지 다 끝났어요. 운영에다 배포할까요? 물어봐요. 메일로 옵니다. 그럼 저는 메일에서 어프로브 하게 되면 그때 운영으로 배포가 되는 거죠. 운영도 미리 만들어 놓고. 그리고 저는 여기 데모에 한 가지 더 추가해 놨어요. 뭐 실제 그렇게 하진 않을 것 같은데, 우리 이제 머니에 민감한 우리 이제 작은 유니콘들 입장에서는 이 스테이지가 계속 남아 있으면 좀 비용이 부담될 수 있어요. 그런 걸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 시나리오에서 운영으로 배포가 끝난 다음에 저 스테이지를 날리고 싶다. 물론 그러면 데브옵스가 아니긴 하죠. 왜냐면 데브옵스는 하루에 몇 번씩 배포해야 되니까 스테이지는 계속 만들어질 거잖아요. 그러니까 별로 안 좋으니까 그냥 만들어 놓는 게 좋긴 한데, 그래도 우리는 좀 1원이라도 아끼려고 저걸 날리고 싶다라는 경우를 대비해서 제가 이 뒤에다가 어프로브를 하나 더 붙여놨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어프로브를 하면 리소스를 다 날려버리는 것까지 데모를 좀 준비해놨습니다. 이게 첫 번째 데모예요. 되게 길 것 같죠? 두 번째 데모는 요거는 전부 다 MS 기반의 애저 데브옵스를 사용하는 데모고요. 두 번째 거는 조금 달라집니다. 일단 빌드 머신으로는 젠킨스를 쓸 거고요. 그리고 인프라스트럭처 프로비저닝을 위해서는 테라폼을 쓸 거예요. 테라폼 저도 처음 써봤어요. 이번에 데모 준비하면서 쓸만하더라고요. 그렇게 어렵지 않더라고요. 왜냐하면 걔네들도 아까 제가 보여드린 ARM 템플릿처럼 테라폼 템플릿들이 이미 엄청나게 많아서 갖다가 쓰니까 잘 돼요. 잘 되긴 했어요. 자, 그래서 이번엔 제가 어떻게 할 거냐면 소스 코드는 여전히 애저 리포에 있다라고 가정하고 진행을 할 겁니다. 젠킨스를 쓰는데 소스 코드가 애저 리포에 있다. 이럴 일은 없을 거예요. 그죠? 하지만 그렇게 가정하는 거죠. 왜? 깃허브에서 땡겨오는 거는 이 다음 시간에 이진석 MVP가 할 거기 때문에 저는 그냥 애저 리포에 둘 거고요. 그리고 애저 리포에서 빌드를 수행을 할 때 빌드 쪽에서 이미 존재하고 있는 젠킨스 머신으로 잡을 던지고요. 젠킨스 머신에는 이 자바 애플리케이션인데 메이븐 빌드를 통해서 빌드가 끝나고 나면 노티를 줍니다. 그러면 우리 배포 빌드 파이프라인에서는 일단 소스가 변화가 감지가 있을 때 소스 변화 감지를 받아서 젠킨스를 호출하고 젠킨스가 응답을 빌드 아티팩트를 주면 그걸 땡겨 와서 자기의 로컬에 빌드 아티팩트를 두고 그다음 배포 릴리즈 파이프라인으로 다시 넘어가는 거죠. 그럼 릴리즈 파이프라인에서는 또한 에이전트가 하나 만들어지면서 얘가 테라폼으로 호출을 해서 테라폼이 애저상에다가 AW도 해도 되겠지만 애저상에다가 또한 마찬가지로 VM과 웹앱을 만들고
그 다음에 배포가 이루어지는 그런 과정이 두 번째 데모가 돼요. AWS 배포하는 거를 하고 싶었는데 그거는 제 다음 시간에 이진석 MVP가 실컷 보여드릴 거기 때문에 저는 애저 쪽으로만 좀 배포를 하도록 할 겁니다. 요걸 다 해도 시간이 남아야 되고요. 요 두 가지 데모가 더 있어요. 테스트 플랜에 대한 데모를 좀 할 거고요. 사실 개그는 저쪽에 있는데 오늘은 개그를 할 시간이 없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아티팩트 데모까지 좀 보여드릴 겁니다. 세션을 다 한 것 같아요, 뭔가. 자, 진짜 데모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소스 코드 다시 한번 좀 확인을 해드릴게요. 설명드렸던 것처럼 여기 총 4개가 있는데 이게 웹 어플리케이션이고요. 웹 어플리케이션. 얘가 단위 테스트, 이게 이제 엔드-투-엔드 테스트, 이게 이제 ARM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이 코드는 똑같이 리포 쪽에 현재 제가 이제 테오 리뉴라고 하는 데인데 여기에 똑같이 이렇게 올라가 있죠. 여기 애저 리소스라고 있고 이게 웹앱, 이게 엔드-투-엔드, 이게 이제 단위 테스트라고 되어져 있어요. 이렇게 소스가 똑같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얘는 사실 T모사, 테오닷넷이죠. 테오닷넷의 강좌 사이트의 모바일 버전용 실제 코드이고요. 실제 이렇게 배포를 하고 있어요. 그냥 만드는 김에 이것도 같이 해서 이렇게 같이 만들어 봤어요. 그래서 모양이 어떠냐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후져요. 누가 봐도 후져요. 모양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잘 동작하느냐가 중요한 거고. 컨텐츠 사이트니까 컨텐츠가 중요한 거지 디자인이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죠. 어쨌든 이제 이 사이트입니다. URL은 taeyom.azureWebsites.net 지금 들어가 보시면 들어갈 수 있어요. 이렇게 되어져 있고요. 실제 여기가 UI는 그 Vue.js로 되어져 있는데 백엔드는 ASP.NET Core Web API로 되어져 있는 거예요. 지금 보여드린 이 리포는 Azure Web API 리포입니다. 리포예요. 자, 그리고 그래요. 빌드 쪽을 좀 보여드릴게요. 소스는 여기 있고요. 물론 저희도 이제 워크 아이템 관리를 이렇게 하고는 있어요. 워크 아이템 관리를, 스프린트 관리를 이렇게 하고는 있는데 아무도 안 해서 그렇지 있기는 있어요. 저거 페이크예요. 저밖에 안 하고 있어서 그래요. 빌드 쪽에는 이제 UI 빌드가 있고 웹 API 빌드가 있는데 UI 빌드는 빼고요. 웹 API 빌드만 보여드릴게요. 이게 지금 제가 대상으로 한 소스니까 이미 많이 빌드가 이루어져 있고요. 여기 빌드 태스크를 보게 되면 이쪽에 보여드릴게요. 일단 처음 보니까 좀 생소하긴 할 건데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드리면 이게 파이프라인이고요. 빌드 파이프라인이에요. 소스를 어디서 갖고 오는지를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현재 애저 리포에서 갖고 오게 되어져 있죠. 애저 리포에서 테오 리누 프로젝트의 리파지토리에서 갖고 오게 되어져 있어요. 지금 테스트로 저는 그냥 API 브랜치에서 바로 갖고 오게 해놨으나 일반적으로는 마스터가 되겠죠. 다양한 리포에서 갖고 올 수 있습니다. 다양한 소스 저장소에서 갖고 올 수 있어요. 그리고 에이전트 잡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파이프라인을 시작할 때 여기다가 이걸 이렇게 선택할 수가 있어요. 어떤 에이전트 풀을 이용할 건지. 여기 보면 기본적으로 이렇게 풀이 있어요. 그냥 기본적인 호스티드, 비주얼 스튜디오 깔려져 있는 호스티드가 있고요. 맥OS가 있고 우분투가 있고 비주얼스 2017 깔려져 있는 데가 있고 2019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어요. 저걸 선택하시면 저기서 빌드 에이전트가 동작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맥OS 빌드 하겠다 그럼 저기서 맥OS 선택하시면 되는 겁니다. 일반적인 경우에 단넷 코어 이런 것들은 다 우분투를 지원하니까 우분투가 이제 기본적인 옵션으로 많이들 사용하는 거고요. 근데 만약에 나는 우리 회사에 있거나 혹은 우리가 이미 VM 많이 쓰고 있는 빌드 VM이 있는데 그거랑 연계해서 쓰고 싶다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그것도 가능합니다. 예를 들면 지금 이 목록에 제일 밑에 보면 테오 로컬이라는 게 보이실 거예요. 테오 로컬. 테오 로컬이 뭐냐면 제가 지금 발표하고 있는 이 노트북이에요. 이 노트북. 잠깐 이걸 보여드리면 프로젝트 세팅에 가서 좀 보여드리면 여기에 에이전트 풀을 관리할 수가 있는 데가 있는데요. 에이전트 풀에는 지금 보이는 것처럼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풀이 있고요. 이렇게 제가 지금 추가한 게 있습니다. 테오 로컬. 제가 이름을 테오 로컬이라고 했고요. 이걸 선택을 해보면 지금 제 거는 오프라인 모드인 걸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전에 2번 정도 빌드를 한 이력이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내 머신도 여기에 나오게 하고 싶어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여기 다운로드 에이전트 있죠. 저거 설치하시면 돼요. 제가 하라는 대로 셋업만 하시면 돼요. 그리고 저는 에이전트가 설치된 제 폴더에 가서 여기 에이전트 폴더 여기서 런이라는 스크립트를 그냥 실행하기만 하면 얘가 제 머신에 대해서 에이전트 설정을 순식간에 수행을 합니다. 수행을 하고요. 지금 서버에 연결 중이라고 되어져 있죠. 돌아가 보면 얘가 이제 파란색이 뜬 걸 볼 수가 있죠. 온라인.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까 좀 전에 빌드 파이프라인에서 머신 선택할 때 우분투로 되어져 있었지만 테오 로컬로 이제 선택을 하면 애저 데브옵스가 소스를 일로 받아와서 여기서 빌드하고 다시 올리는 거예요. 이게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자, 다시 빌드로 돌아가서 보면, 그래서 저는 그냥 우분투에서 진행을 할 거고요. 여기 태스크는 여러 가지 태스크가 있습니다. 제가 만들어 놓은 단넷 코어 웹 API를 리스토어하고 빌드하고 단위 테스트를 수행을 하고 단위 테스트가 수행된 결과를 이제 리포트를 뽑아내서 리포트를 게시하고, 그리고 퍼블리시라고 되어져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퍼블리시는 현재 만들어진 이 산출물을 어딘가 퍼블리시하는 게 아니라 파일 시스템에다가 현재 빌드 아웃풋을 퍼블리시한다라는 의미가 돼요. 그렇게 그러니까 소스 빌드해서 빌드 결과를 만들어내는 걸 이제 퍼블리시라고 의미를 하고요. 퍼블리시가 된 거를 저는 그 다음에 이제 퍼블리시 아티팩트라고 되어져 있는데, 이게 뭐냐면 애저 데브옵스 상의 아티팩트라는 빌드 아티팩트 공간에다가 밀어 넣는 거예요. 그래야지 그 다음에 파이프라인에서 얘네들을 갖다가 쓸 수 있게 돼요. 지금 여기에 퍼블리시는 빌드 머신 안에서만 파일이 퍼블리시된 상태가 있는 거고요. 빌드 머신에 있는 녀석을 이제 애저 데브옵스 공간으로 올리는 게 밑에 있는 두 단계입니다. 지금 이걸 설명해 줘봤자 여러분들은 100% 까먹게 되어져 있고요. 나중에 집에 돌아가셔서 핸즈온 앱을 따라해 보시면 그때 다시 한번 이해하실 수 있어요. 네. 그래서 그렇게 세팅이 되어져 있고, 다만 주의할 사항은 제가 요 애저 데브옵스에서 지금 에이스펜넷 코어가 빌드된 녀석은 제가 드랍이라는 아티팩트 이름으로 배포를 퍼블리시를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아까 소스에서 보셨겠지만 우리 ARM 템플릿 있잖아요. 얘는 별도의 요 제이슨 파일들을 갖다 써야 되거든요. 빌드 아웃풋은 쟤네들이 나오지 않죠. 왜냐면 제가 빌드한 건 얘니까. 그래서 제가 나머지 프로젝트들 싹 다 전체를 애저 데브옵스 쪽에다가 보내기 위해서 프로젝트들을 싹 다 이렇게 프로젝트라는 아티팩트 이름으로 또한 퍼블리시를 해요. 그러면 이 빌드 파이프라인이 끝나고 나면 어떻게 되죠? 아티팩트가 2개 나오는 거죠. 드랍이라고 하는 웹 어플리케이션 아웃풋 하나, 그리고 현재 이 프로젝트 전체 파일들 아티팩트 하나, 이게 2가지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빌드를 돌리게 되면 일단 빌드를 한번 돌리고 해볼까요? 그리고 추가로 설명드려야 될 게 뭐냐면, 지금 저는 여기다가 단넷을 리스토하고 빌드하고 뭐 이런 작업들을 하고, 만약에 이 머신이 단넷이 제공되지 않는 머신이라면 단넷 인스톨하는 태스크도 여기 사이에 들어가야 될 거예요. 그렇겠죠. 왜냐면 얘는 아까 보셨던 것처럼 그냥 생으로 날로 우분투 16.04가 만들어지고 이 작업들이 수행되는 거잖아요. 거기에 웬만한 기본적인 것들을 설치가 다 되어져 있어요. 이 데이터 데브옵스 작업을 위해서. 근데 만약에 내가 사용하고 있는 소프트웨어는 여기 설치가 안 되어져 있다라고 하면 그걸 설치하는 작업을 태스크로 여기다가 추가하셔야 되는데, 태스크로 추가할 때 보면 이렇게 다양하게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옵션들이 있고, 여기서 제공되는 게 없다. 그러면 그 다음에는 마켓플레이스에서 찾으시면 돼요. 마켓플레이스에서. 예를 들어서 나는 소나큐브, 소스 코드에 대한 품질 검사, 버그 탐지 이런 것들 하기 위해서 소나큐브라는 서드파티 제품을 활용해 보고 싶다. 그러면 이걸 게리 프리해서 설치하시면 여기에 태스크를 집어넣을 수 있고, 그렇게 되면 이 우분투 머신에서 얘가 동작을 해요. 근데 내가 사용하는 서드파티 제품이 여기 없어 하는 경우는 가장 좋은 방법으로 모든 걸 할 수 있는 배시가 있습니다. 배시나 커맨드 라인에서 저거 인스톨하고 이런 것들을 다 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걸 태스크로 넣고 못할 게 없겠죠. 그래서 이런 마켓플레이스에서 제공하는 것들은 이미 유명한 서드파티들이 좀 더 쉽게 사용하라고 여기에 다 이런 것들을 넣은 거죠. 그래서 AWS 같은 거 이렇게 보시면 안 나올 것 같은데 다 나와요. AWS 배포하는 툴들도 다 이미 이렇게 존재하고 있고요. 이런 것들 갖다가 마음껏 갖다가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얘는 현재 배포 파이프라인이기 때문에 배포하는 작업은 하면 안 되겠죠. 자, 그래서 일단 여기까지 설명을 드리고 저는 소스 코드를 약간 좀 고쳐보도록 할게요. 현재 거는 제 강좌 사이트에 여러 가지 뭐 기능들이 좀 있는데 제가 새로운 기능을 하나 추가하려고 합니다. 그게 뭐냐면 아까 강좌 사이트는 왼쪽에 메뉴 목록이 나오잖아요. 최상위 메뉴가 있고 최상위 메뉴를 누르면 대메뉴가 있고 대메뉴를 누르면 중메뉴가 나오고 중메뉴를 누르면 소메뉴가 나오고 소메뉴를 누르면 이제 컬럼 목록들이 이렇게 나와요. 컬럼들을 누르면 컬럼 본문이 나오죠. 매우 심플합니다. 그죠? 어디나 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자, 그건데 제가 만든 웹 API 중에는 기능이 하나 부족한 게 뭐가 있냐면 요구사항이 들어왔어요. 메뉴들을 대중소 이거를 따로 뽑아낼 수 있는 웹 API 하나 제공해줘. 예를 들면 웹 API 끝에다가 0레벨 그러면 대메뉴, 1레벨 그러면 그 다음 1레벨 메뉴 싹 다 이런 걸 하나 추가해달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귀찮지만 코드를 짰죠. 그런 요구사항이 이미 등록이 되어져 있고요. 제가 코드를 하나 준비를 해서 미리 작성된 코드를 이렇게 넣을게요. 자, 그러면
레벨이 들어오면 어떤 값이 들어오면 그 해당하는 레벨에 맞는 컬럼만 갖다가 쭉 출력해주는 엔티티 프레임워크로 만들어놓은 매우 심플한 코드입니다. 코드는 이해하실 필요가 없어요. 자, 이거는 분명히 동작을 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얘는 웹 API가 끝에가 레벨 슬래시 이제 레벨 ID 값, 레벨 숫자가 들어오면 되는 거예요. 왜 ID라고 했을까요? 어쨌든. 자, 그리고 이것을 테스트하기 위한 단위 테스트도 하나 이제 필요하니까 단위 테스트 코드도 밑에다가 하나 추가를 합니다. 이것도 또한 미리 만들어 놨고요. 스니펫. 스니펫. 새로운 코드를 하나 추가할게요. 단위 테스트. 자, 이 코드는 방금 만들어 놓은 웹 API를 호출하는데 0레벨인 경우, 1레벨인 경우 각각을 호출을 해서 expected count는 2가 나올 겁니다. 왜냐하면 제가 위에다가 모킹을 총 4개의 샘플 데이터를 이렇게 넣어놨는데 0레벨인 거 2개, 그리고 1레벨인 거 2개 이렇게 해놨기 때문에 결과는 각각 2가 나올 거고요. 그래서 얘 카운트라 다 2가 나오면 정상이 되는 거죠. 자, 됐으니까 빌드를 한번 수행을 하고 빌드가 되면 로컬에서 테스트를 해봐야 되겠죠. 이미 테스트를 수행을 했었겠지만 얘는 테스트가 안 돼 있었네요. 새로 추가된 메소드잖아요, 방금. 얘에 대해서도 테스트를 빌드 됐고 이 테스트에 대해서 테스트를 수행을 해볼게요. 로컬에서 테스트 해보는 거는 기본이죠. 커밋하기 전에. 물론 커밋하고 빌드해도 되지만 그러면은 주변에서 친구들이 사라질 거예요. 그러면 잘 생각해 보면 돼요. 내가 왜 친구들이 자꾸 없어질까? 자, 다 됐으면 이제 제가 커밋을 합니다. 메소드 하나 추가했고 새로운 API 추가라고 간단하게만 할게요. 이렇게만 디스크립션을 쓰면 한 대 맞겠지만 그래도 뭐라고 쓸지 모르겠어. 레벨별 메뉴 하여튼 뭐 새로운 API 추가.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여기 보면 이제 비주얼 스튜디오 같은 경우에 워크 아이템을 추가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워크 아이템. 그래서 워크 아이템을 보면 내가 해야 할 태스크를 보게 되면은 최상위 메뉴, 특정 레벨에 해당하는 메뉴들을 반하는 API 이거 있네요. 얘를 갖다 끌어놓으면 이 워크 아이템에 해당하는 걸 제가 이제 하는 거고요. 커밋하면서 바로 푸시를 할게요. 바로 이제 쐈고요. 그럼 애저 데브옵스 쪽으로 이제 올라가겠죠. 올라갔어요. 자, 그러면 안 봐도 비디오지만 우리 빌드 파이프라인 쪽에 오면은 지금 빌드 시작된 거 보이시죠? 빌드가 시작이 됐고요. 지금 제가 커밋한 글자가 여기 그대로 찍혔어요. 레벨별 메뉴, 새로운 API 추가. 빌드를 눌러보면 이제 얘 잡을 로그를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에이전트를 새롭게 할당 받았고요. 우분투 14, 16.04 우분투 하나 받았고요. 우분투의 에이전트 초기화됐고 잡초기화됐어요. 자, 소스 코드 갖고 오고 리스토어 작업 시작됐습니다. 쭉 진행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여기서 멍 때리고 구경하기 되게 좋죠. 하지만 우리는 시간이 없으니까 넘어갈 거고요. 자, 빌드가 되고 나면 근데 빌드 쪽에 제가 코드 커밋을 했을 때 이 빌드가 왜 저절로 수행이 됐는지를 보여드리는데 이 빌드의 여기 세 번째 메뉴에 보면 트리거라는 게 있습니다. 트리거. 이 트리거를 보면 트리거에 여러분들 보기 편하시라고 이렇게 끝에 Continuous Integration, 지속적인 통합 활성화시키는 체크박스가 있어요. 저걸 체크하시면 얘는 코드가 바뀌면 자동으로 CI가 도는 거예요. 만약에 저거 체크 표시를 빼시면 코드 커밋해도 빌드는 돌지 않습니다. 매뉴얼하게 여러분들이 빌드를 큐잉해야만 돼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켜놓게 되겠죠. 이렇게 세팅을 해놓은 거고요. 자, 빌드가 다 끝나고 나면 릴리즈 쪽에 파이프라인을 동작을 할 건데요. 릴리즈 쪽을 좀 보여드릴게요. 일단 간단하게. 릴리즈 쪽의 파이프라인을 제가 만들어 놓은 건 이렇습니다. 일단 앞에 빌드가 어떤 거의 빌드의 종속적인지를 설정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추가를 하고 다양한 빌드를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이는 것처럼 앞에 빌드가 된 거에서 갖고 온다거나 아니면 그냥 아예 그냥 리포에서 깃허브에서 갖고 와버린다거나 이미 빌드된 걸 올려놨다면 혹은 젠킨스에서 갖고 온다거나 다양한 옵션이 있습니다. 저는 이전 빌드에서 갖고 올 거고요. 그렇게 세팅을 해놨고요. 여기 이전 빌드에서 가장 최신 버전의 빌드본을 갖고 오겠다라고 했는데 원한다면은 이 이전에 몇 번째 빌드 목록에서 갖고 오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얘는 밑에 이렇게 있죠. 앞에 빌드본에서 가장 최근에 갖고 온 아티팩트는 드랍이랑 프로젝트 두 개가 있어요 라고 알려줘요. 자, 요걸 가지고 이제 빌드가 동작을 하게 되고요. 제가 요 번개 표시를 보게 되면 여기에 이런 게 있어요. Continuous Deployment Trigger. Enabled를 하게 되면 앞에 빌드가 성공을 했을 때 자동으로 이 릴리즈 파이프라인이 수행되게 되는 거예요. 얘도 빼버리면은 앞에 빌드가 끝나도 릴리즈 안 탑니다. 저는 켜놓고 시작을 했으니까 진행이 될 거고요. 그 다음 단계들을 좀 설명을 드릴게요. 여러 가지 스테이지가 있어요.
배포 스테이지가 한 단계, 두 단계, 세 단계, 네 단계, 다섯 단계, 여섯 단계까지 준비가 되어져 있는데 지금 보니까 왜 이거를 타이틀로 영어로 했을까요? 한국 사람밖에 없는데. 제가 어제 막 영어를 이제 배우기 시작을 해서 너무 써보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건 뭐냐면 프로비전 스테이지라고 되어져 있는데 스테이지 쪽에다가 실제 프로비전을 하는 겁니다. 애저 상에다가 VM 만들고 웹앱 만드는 거를 아까 ALM 템플릿 만들어 놓은 거를 수행을 하는 작업을 하고요. 이 수행하는 작업이 끝나고 나면 두 가지 작업을 동시에 진행을 하는데 하나는 만들어진 스테이징에다가 웹앱을 소스 코드를 배포하는 거 하나, 그리고 프로덕션 환경도 또 한 번 만드는 거 하나. 일자로 쭉 만들어도 되는데 그냥 한번 병렬로 해보고 싶었어요. 마음이 그래요. 멋있어 보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게 끝나면 앞에 두 작업이 모두 끝나면 엔드-투-엔드 테스트를 수행을 합니다. 그리고 엔드-투-엔드 테스트를 수행이 끝나고 나면 여기서 승인을 한번 받도록 해놨어요. 저한테. 그 다음으로 진행하기 전에. 그래서 제가 여기서 그러면 이제 모든 작업을 멈추는 거예요. 제가 승인을 하게 되면 그때 실제 운영 쪽에도 배포가 일어나고요. 그리고 여기도 좀 승인하게 해놨는데 얘는 스테이징을 날리는 작업이에요. 스테이징을 리무브 시켜버리는 거라 제가 승인하면 진행하도록 해놨어요. 자, 이렇게 작업이 되어져 있고요. 이걸 먼저 보여드렸어야 되는데 현재 애저 쪽에 아까 좀 전의 상황인데요. 이거는 젠킨스 머신 둔 거라 무시하시고 요건 좀 이따 테라폼 할 거라 무시하시고 지금 프로덕션은 이미 존재하고 돌고 있었어요. 스테이징은 없었어요. 스테이징은 데브옵스 다시 스테이지라는 이름으로 리소스 그룹이 만들어지고 거기에 생성이 되는데 현재 없죠. 좀 전까지는 없었는데 제가 리플아시를 해보면 리플아시라 그러죠. 말이 꼬이고 있어요. 여기 지금 생긴 걸 볼 수가 있죠. 스테이지가 생겼다라는 건 지금 이 아까 빌드 파이프라인에서 동작하는 빌드 파이프라인 동작 시작했고요. 여기서 지금 이 작업은 성공됐고 두 번째 작업이 진행 중이라는 걸 보여주고 있죠. 계속 쳐다보고 있으면 재밌어요. 시간 잘 가고. 근데 우리는 그런 시간이 없어요. 그럴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얘는 진행하라고 놔두고 진행 쭉 하게 하고 저는 계속해서 이야기를 좀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래요. 뭘 할 거냐면 얘가 시간이 좀 걸리기 때문에 저는 마찬가지 거를 두 번째 데모에 대한 걸 좀 보여드릴 거예요. 두 번째 데모는 마이 셔틀이라고 하는 소스, 자바 소스인데요. 자바 소스인데 마찬가지로 애저킬 리포를 그대로 쓰고 있고요. 여기에 지금 그 소스가 여기 다 들어있다고 보시면 돼요. 얘가 실행되면 결과가 어떻게 나오냐면 이렇게 나와요. 마이 셔틀이라고 하는 사이트예요. 로그인하고 들어가면 자동차 정보 같이 쉐어하고 뭐 이런 거 그런 건데 DB 연결은 안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볼 수 있는 UI는 이게 다예요. 하지만 멋있잖아요. 그죠? 우리가 바꿀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여기 보면 인플로이 이메일, 인플로이 PWD 이런 건 우리가 한번 바꿔볼 수 있는 거죠. 많은 걸 바꾸지 않아도 돼요. 자, 그래서 얘를 한번 좀 설명을 드릴 건데 얘는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소스는 애저 리포에 있는데 빌드는 젠킨스 머신에서 할 겁니다. 실제 기존에 이미 젠킨스 머신에서 빌드를 하고 있던 녀석이었어요. 근데 이제 사장님이 시켜가지고 소스를 어쩔 수 없이 MS랑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소스를 애저 리포로 옮긴 거죠. 하지만 젠킨스 서버까지 옮기기 싫은 거예요. 그거 언제 다 바꿔? 그래서 젠킨스 서버는 우리가 그대로 사용하기로 했어요. 다만 소스 리포만 애저 리포로 바꾸기로 한 거죠. 자, 그런 상황인 거예요. 참 슬픈 상황인 거죠. 자, 그래서 제가 젠킨스에 좀 연결을 하겠습니다. 젠킨스 서버에 연결을 해놓고 젠킨스 서버가 저쪽 어딘가에 1번 쪽에 어딘가에 VM으로 제가 하나 만들어 놨어요. 비밀번호를 물어보네. 네, 됐고요. 젠킨스 서버를 터널링을 해놔서 이쪽에서 젠킨스에 붙을 수 있을 거고요. 이미 여러 번 빌드가 되어져 있기 때문에 보면은 32번이나 이미 기존에 빌드 됐던 걸 보이시죠? 자, 빌드 세팅은 뭐 별거 없습니다. 빌드 설정을 보여드리면 얘는 git 리포인 여기서 갖고 오도록 세팅이 되어져 있는 거 보이실 거고 메이븐 빌드를 수행을 하고 있고요. 메이븐 빌드 끝나고 나면 제일 마지막에 이렇게 빌드 패키지를 타겟 슬래시 밑으로 와르 파일로 하나 만들어서 떨고 있는 게 다예요. 매우 심플합니다. 그래서 얘는 젠킨스가 돌고 나면 아웃풋에 뭐가 나오냐면 타겟 폴더가 생기고 타겟 폴더 밑에 무슨 와르 파일 하나가 만들어질 거예요. 그게 다예요. 그게 다예요. 이 젠킨스 되게 심플하죠. 현재 잡이 심플합니다. 어쨌든 이렇게 세팅을 해놨어요. 그럼 얘는 어떻게 동작을 하냐면 GitHub 쪽에 뭔가 커밋이 생기면 얘가 알아서 동작을 하겠죠. 이 젠킨스 서버는 그렇게 동작을 할 거예요. 자, 우리는 이 젠킨스 서버를 그대로 활용을 할 건데 그래서 우리 마이 셔틀의 빌드 쪽 파이프라인을 보게 되면 얘는 빌드 파이프라인에서 뭘 하고 있냐면 자기의 빌드 에이전트는 그냥 우분투를 쓸 건데요. 지금 보면 여기
젠킨스로 연결하는 작업을 하고 있어요. 젠킨스에다가 마이셔틀이라고 아까 있었던 그 잡을 수행하게끔 명령을 던집니다. 그리고 그게 끝나고 나면 거기서부터 아티팩트를 다운로드 받아오는 거예요. 그럼 내려오는 파일은 타겟이라는 폴더랑 .waru, 무슨 waru 파일 하나가 내려오겠죠. 마이셔틀 모시기 waru일 건데 그게 내려올 거예요. 그럼 그걸 받아서 어디다 두냐면 애저 데브옵스의 아티팩트 공간에다가 넣어놔야지 그 다음에 릴리즈 파이프라인에서 사용할 수 있겠죠. 그래서 거기다가 넣어놓는 거를 하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테라폼 파일, 좀 이따 테라폼 파일로 프로비저닝 할 거기 때문에 테라폼 파일도 마찬가지로 이제 아티팩트에다가 살짝 넣어놓도록 두 개의 아티팩트 퍼블리시를 이렇게 진행을 하도록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얘는 작업을 진행을 하면 빌드가 어디서 이루어지냐면 좀 전에 봤던 그 젠킨스 머신에서 빌드가 이루어지게 돼요. 그리고 빌드가 끝나고 나면 릴리즈 쪽으로 가게 되면 얘는 테라폼을 이용해서 릴리즈를 진행을 하게 됩니다. 이 부분은 잠시 뒤에 설명을 드릴 거고요. 어떻게 동작하는지는 이해하셨죠? 네. 자, 그러면 이제 원래 거로 잠깐 돌아와서 다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아직도 하고 있어요. 아직도 하고 있어요. 자, 그럼 아직도 하고 있는 사이에 요걸 좀 보여드릴게요. 지금 제가 이미 URL을 좀 지정해 놨고 포스트맨으로 HTTP 핑을 한번 치는 걸 만들어 놔봤어요. 그래서 지금 배포가 아직 안 됐으면 이게 404가 뜨죠. 일단 404가 뜬 것만 좀 봐주세요. 뭐가 떴는지를 설명드릴게요. 뭐냐면 지금 스테이지 쪽에다가 지금 방금 만들어진 스테이지 쪽에다가 배포를 하고 난 다음에 지금 컬럼 메뉴 갖고 오는 API를 호출한 거예요. 근데 404가 뜨죠. 즉 아직 안 만들었다는 얘기죠. 자, 그리고 근데 프로덕션은 존재하니까 요번에는 이제 프로덕션용 URL인데 프로덕션에는 이게 프로덕션 URL이거든요. 여기서는 샌드를 하게 되면 응답이 오죠. 왜냐면 프로덕션 원래 아까 있었으니까요. 네? 지금 새로운 메소드를 하나 추가했어요. 그 새로운 메소드가 뭐냐면 레벨, 0번째 레벨을 갖고 오는 메뉴예요. 메뉴를 보면은 URL 뒤에가 이렇게 레벨하고 0을 주죠. 방금 제가 추가한 거. 이거 아직 프로덕션이 배포 안 됐잖아요. 그래서 프로덕션 URL로, 얘 스테이지네요. URL을 프로덕션 URL로 하고 쏘게 되면은 404가 뜰 겁니다. 그죠? 하지만 이게 이따가 배포가 다 끝나고 나면 올바로 동작을 하겠죠. 네. 자, 그래서 조금 왔다 갔다 하는 면이 없지 않은데 릴리즈 쪽에서 이제 각각을 약간 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얘가 진행되는 동안에. 자, 첫 번째 스테이지에서는, 릴리즈의 첫 번째 스테이지에서는 ALM 템플릿을 이용을 해서 실제, 고전, 이거 베어리블을 좀 설명드려야 되겠다. 그 안에서 각각 스테이지에서 같은 이름을 여러 번 반복해서 사용할 수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이제 베어리블이라는 곳에 일종의 환경 변수처럼 지정해 놓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쪽에 보이는 것처럼 스테이징용 웹 스테이지 네임 요걸로 해놨고요. 운영용 이름은 이렇게 해놨고요. 만들어지는 지역은 코리아 남부 부산 쪽에 해놨고요. 그리고 리소스 그룹 만들어지는 것도 데브옵스 다시 스테이지, 데브옵스 다시 프로드 이런 식으로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아까 애저상에 만들어진 이름을 보면 그런 이름으로 만들어진 거죠. 이렇게. 네, 이렇게 되어져 있고요. 일단 변수 세팅이 이렇게 되어져 있다고 보시고 파이프라인에서 각각의 스텝을 보게 되면은 얘는 이 작업을 하고 얘는 새로운 리소스 그룹을 만들고 그 안에 VM 만들고 하는 ALM 템플릿이 돌아서 리소스를 프로비저닝하는 작업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 두 번째 웹앱 배포하는 거는 역시 애저에다 배포하는 거니까 애저에서 기본적으로 웹앱 배포는 이렇게 태스크를 제공을 해요. 그래서 매우 쉽게 배포할 수 있고요. 난 좀 하드하게 배포하는 게 좋아. 나는 애저 CLI를 이용해 하시는 분들은 기분 좋게 여기다가 알아서 자기가 CLI 스텝을 추가하시고 양껏 CLI 스크립트를 쓰시면 돼요. 뭐죠? 네, 이런 거 이용하셔서 마음껏 쓰셔도 상관은 없어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 작업이 끝나고 나면 프로비저닝, 운영 만드는 것도 태스크가 만들어져 있고요. 엔드-투-엔드 태스크는 단넷 테스트, 커맨드를 이용을 해서 이미 만들어 놓은 프로젝트를 그대로 수행하게끔 되어져 있는 것이고, 그리고 배포하는 건 운영 배포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애저 웹앱에다 배포하는 거니까 매우 쉽게 되어져 있고요. 딜리트 하는 거는 마찬가지로 ALM 파이프라인을 이용해서 리소스 그룹 삭제하도록 만들어 놨어요. 이렇게. 되게 태스크들은 심플하죠. 태스크들이 몇 개 없어요. 애저로 배포하면 이렇게 쉽게 빠르게 잘 할 수 있어요. 젠킨스를 이용하니까 막 복잡해지는 거예요. 쓰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다시 파이프라인으로 와보면 현재 파이프라인은 상당한 진척률을 보이고 있고요. 지금 이제 스테이징 쪽에 배포된 거 볼 수 있죠. 스테이징 배포가 끝났고 엔드-투-엔드 테스트를 수행하고 있어요. 그러면 제가
포스트맨으로 스테이징 쪽에 아까 분명히 최상위 목록 실행했을 때 404 났던 거 다시 실행을 하게 되면 결과가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죠. 결과가 잘 나오죠. 네, 그리고 0번째 메뉴, 방금 우리가 새로 추가한 메소드, 새로 추가한 웹 API가 제대로 동작하는지 URL을 스테이지 URL로 바꾸고 수행을 하면 네, 잘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죠. 하지만 운영 쪽에다가 지금 이 레벨을 읽어오는 걸 추가하면은 여전히 404가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왜? 아직 운영 배포 안 됐잖아요. 그죠? 빨리 되었으면은 작은 바람이 좀 있어요. 지금 여기 끝났어요. 지금 엔드-투-엔드 테스트가 끝나고 어프로브를 기다리고 있어요. 얘는. 그러면 저한테 메일이 왔을 거예요. 예, 왔어요. 지금 보면은 어프로브를 해달라고 왔죠. 엔드-투-엔드가 웨이팅하고 있다고 너의 어프로브를. 그래서 이걸 뷰 어프로브를 누르면 아까 이 화면으로 이동을 하게 돼요. 그럼 제가 여기서 어프로브를 빡 누릅니다. 그리고 코멘트는 쿨하게 무시하는 거죠. 그러면 얘는 그 다음 작업을 진행을 하게 돼요. 그리고 여기 보면은 100%라고 해서 엔드-투-엔드 테스트가 100% 통과되었음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패스된 것까지 다 해서 보여주면은 이렇게 각 메소드가 몇 초의 시간이 걸렸는지를 보여주고 전체 시간은 몇 초가 걸렸는지 보이죠. 30초나 걸렸죠. 왜냐면 엔드-투-엔드 테스트니까 처음 얘가 테스트할 때는 웹앱이 웜업 되는데 시간이 좀 걸리죠. 콜드 스타트 되기 때문에 시간이 좀 걸려서 수행이 된 것들을 볼 수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얘는 이제 진행이 될 거고 진행된 거를 파이프라인을 보면 이렇게 순서가 쭉 나오고 있죠. 지금 디플로이 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자, 이 사이에 우리는 이거 마저 되는 동안 다시 또 우리는 마이 셔틀로 돌아와서 마이 셔틀에서 소스를 한번 고쳐볼게요. 얘도 동작하는 걸 한번 볼 필요가 있으니까 마이 셔틀도 소스 쪽에 가서 소스를 한번 고쳐볼 겁니다. 소스에 가장 간단한 걸 고칠게요. index.jsp 아까 그 메인 화면 여기 보면은 인플로이 이메일, 인플로이 PWD가 있잖아요. 요거를 한번 고쳐볼게요. 바로 웹브라우저에서 그냥 고치겠습니다. 패스워드 잘 고쳤네요. 자, 커밋 할게요. for demo 자, 커밋 하게 되면 얘도 이제 커밋 됐고요. 빌드 쪽에 가보면은 빌드 파이프라인 동작하기 시작을 했어요. 얘가 동작을 하고 에이전트를 준비를 하고 에이전트가 준비되면은 젠킨스를 부를 겁니다. 얘가 그렇겠죠. 그래서 저는 젠킨스를 가볼게요. 젠킨스에 가보면 아까 32번째였던 것 같은데 젠킨스에 가보면 지금 아직 반응이 없네요. 아직은 반응이 없어요. 반응이 좀 빨랐으면 하는 지금 돌고 있죠. 바로 지금 얘는 이제 잡이 실행이 된 거예요. 일본 어딘가에서 우리 젠킨스 VM이 원래 하던 대로 평소와 다름없이 열심히 빌드를 수행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빌드가 끝나고 나면 빌드 아티팩트를 던져줄 겁니다. 그렇습니다. 자, 얘 잘 끝나고 있고요. 그럼 이쪽에서도 똑같이 양쪽에 콘솔 로고를 같이 보고 있는 거예요. 저쪽 젠킨스에서도 볼 수 있고 이쪽으로도 콘솔 로고를 계속 보내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쪽에 보면은 젠킨스 쪽에서 무슨 작업을 하고 빌드가 끝났다는 걸 보여주고 산출물 그 다음에 이어지는 작업들이 쭉 이루어지겠죠. 그 작업이 이루어지고 나면 테라폼 작업으로 얘는 이제 진행을 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빌드가 끝났을 때 보면 여기 보면은 빌드 끝났죠. 끝나고 나면 끝났을 때 여기 아티팩트라는 게 생겨요. 얘를 눌러보면 얘는 드랍이랑 테라폼 두 개의 아티팩트가 있죠. 아까 저희 거는 뭐였죠? 아까 저희 거를 보면은 얘는 빌드 끝난 거를 가보면은 아티팩트에 프로젝트하고 드랍이 있어요. 드랍을 보면 얘는 드랍을 보면 아까 SPNet 코어잖아요. 단넷이 빌드된 그거 이렇게 쭉 다 보면 DLL들 위주로 쭉 다 있죠. DLL들만 쭉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웹다 컴피그랑. 근데 아까 얘는 자르는 그 마이셔틀이라는 자바 웹 애플리케이션을 드랍에 가보면 얘는 아까 본 것처럼 타겟이라는 폴더랑 와르 파일 하나 이렇게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이 아티팩트는 현재 애저 데브옵스 쪽 아티팩트에 이제 준비가 된 녀석이에요. 이 준비된 녀석은 이 이후에 애저 데브옵스 파이프라인에서 마음껏 갖다 재활용할 수 있는 아티팩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티팩트라는 단어가 좀 이상하긴 하죠. 산출물이라고 하셔도 되고요. 하지만 요즘은 다 아티팩트라고 해야지 좀 더 데브옵스 하는 사람 그런 느낌적인 그런 느낌이 있어서 자, 그래서 이제 다시 왔다 갔다 해서 그렇긴 한데 다 끝난 걸 좀 보여드릴게요. 여기는 다 끝났고요. 이제 운영까지 배포가 끝난 모습을 볼 수가 있네요. 지금 얘는 전체적인 걸 보면은 운영까지 끝났고요. 지금 리무브 하는 부분은 여전히 걸려져 있어요. 제가 이제 어프로브를 이것도 할게요. 삭제하라고 어프로브를 하면 지금 아까
여기에 보였던 스테이지 이게 좀 이따 사라지게 될 거고요. 마술처럼. 그리고 지금 이제 운영에 배포가 됐기 때문에 아까는 안 됐던 이 404 나파운드가 떴던 요 레벨 새로운 API에 대한 테스트를 샌드를 누르게 되면 이제는 제대로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나와라 빨리. 네, 잘 나오죠. 잘 동작을 한다라는 거예요. 네, 물론 UI에는 이걸 읽어오는 게 적용 없기 때문에 그냥 웹 API만 제공이 되는 거라 제가 테스트를 포스트 메뉴로 이렇게 했습니다. 자, 이렇게 됐고요. CD 턴키스. 자, 그리고 여기서 설명 보여드리면 좋을 만한 게 하나 더 있는데 지금 보면 파이프라인이 제가 이 데모를 준비하다가 이 계정이 한번 락킹이 걸려서 지금 이 과정을 다시 다 만들어야 되는 상황에 놓인 적이 한 번 있어요. 지금 이거를. 그러면 한 일주일 걸릴 것 같아요. 지금 세팅 다 해놓은 거 이런 거. 그러면 그런 생각 드시잖아요. 와, 저거 진짜 만약에 저렇게 됐는데 계정 정지되거나 핵을 써서 그럴 리가 없지. 계정이 문제가 생긴다거나 애저 비용이 뭐 지금 안 내가지고 비용 낼 때까지 당장 써야 되는데 어떻게 이런 문제 생기면 어떻게 하지 하는 경우를 위해서 이런 게 있어요. 여기 보면 여기 점점점을 눌러보면은 이게 아니다. 여기에 눌러보면 이것도 아니다. 얘죠. 얘. 에디트에 가서 보면 어디였지? 이상하다. 제가 지금 되게 헷갈리고 있어요. 왜 안 보이지? 저 아무 데나 들어가서. 여기 있다. 아니다. 얘 익스포트가 있거든요. 지금 익스포트가 왜 못 찾고 있지? 찾아지면 보여드릴게요. 근데 온 김에 요거는 보여드릴게요. 지금 이제 릴리즈가 다 끝나고 모든 게 다 그린이 뜨고 나면 자랑하고 싶잖아요. 우리 팀장님한테도 알려주고 싶고. 메일 쓰려면 귀찮잖아요. 그럼 여기 보면 샌드 이메일이 있어요. 그러면 얘가 현재 각 스테이지마다 어떤 단계를 거쳤고 관련되어져 있는 워크 아이템은 뭐고 발견된 이슈는 뭐고 이런 것들을 쭉 다 해서 정리되어진 내용이 여기 있습니다. 여기다가 팀장님 잘했쥬 하고 이렇게 메일 보내시면 되는 거예요. 이런 게 있고요. 저기 어디 갔지 정말? 여기 에디트 맞는데? 지금 여기서 뭔가가 아니야. 아니야. 에디트. 지금 에디트 맞는데? 잠깐 템플릿. 지금 멘붕 오고 있어요. 잠깐만. 임포트. 그럼 여기겠구나. 이쪽에 이건가? 여기 있네요. 여기 보면 현재 이 파이프라인에 이 익스포트라는 게 있어요. 지금 제가 이게 해상도를 줄여놔서 확대시켜놔서 제가 좀 헷갈렸는데 익스포트가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현재 이 데모 릴리즈 파이프라인을 그대로 제이손으로 익스포트를 해줘요. 그럼 익스포트를 하고 나면 여기에 새로 만들 때 임포트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임포트를 해서 새로 만들게 되면 제가 이미 만들어 놓은 게 없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얘를 익스포트를 하고 여기 익스포트가 이렇게 있죠. 다운로드에 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얘를 임포트를 하게 되면 새로 만들 때 임포트를 땡겨오게 되면 다운로드에 가서 요거 제이손 요 파일을 땡겨와서 OK를 하게 되면은 현재 지금 만들어진 것처럼 그대로 임포트가 되어져서 구성이 다 돼요. 변수들만 빼놓고 구성이 됩니다. 이렇게 활용하실 수가 있다는 거고요. 자, 그 다음 일단 뭐 웬만큼 설명을 드렸으니까 저기 마이 셔틀 쪽 어떻게 되는지 좀 봐야 되겠죠. 마이 셔틀 쪽에 진행이 다 됐을 건데 지금 환경 구성을 하고 있어요. 지금 여기도 좀 늦네요. 지금 제가 저도 그냥 제 개인 구독을 사용하고 있어서 한 번에 잡이 여러 개가 동시에 병렬적으로는 실행을 안 되거든요. 그다음에 좀 느리기 때문에 왔다 갔다는 좀 양해해 주시고 이게 진행하는 사이에 스텝을 좀 볼게요. 지금 얘의 배포 쪽은 빌드 쪽은 이제 젠킨스에서 받아와서 가는 건 알겠고 그 다음 환경 구성하는 쪽에서는 제가 테라폼을 활용하도록 해놨습니다. 테라폼도 기본적으로 애저 데브옵스에 제공이 되고요. 테라폼을 집어넣고 테라폼에 필요한 애저 스토리지, 애저 리소스 그룹 만들고 테라폼 파일을 이니트하고 플랜하고 어플라이해서 실제 만드는 것을 애저상에다가 만들도록 이렇게 테라폼 파일을 준비를 해놨어요. 이게 테라폼 파일이고요. 테라폼 파일 안에서는 애저 리소스 그룹 만들려면 요 명령 있으면 되고요. VM, 웹앱을 위한 VM 만드는 거는 요 명령. 그리고
실제 웹앱을 만드는 건 요 명령. 만들면서 웹앱에 대한 그 웹서버 세팅해주고 싶으면 여기다 넣으시면 돼요. 넣으시면 돼요. 그래서 얘랑 ARM 템플릿이랑 비슷합니다. 근데 어떤 측면에서 보면은 테라폼 좀 더 직관적이시라는 분도 있고 ARM 템플릿 좀 더 편하시라는 분도 있고 그래요. 근데 애저를 사용하시는 분들은 테라폼보다 애저가 좀 더 좋은 이유는 애저에서는 제가 만약에 우리 리소스 그룹에 아까 운영 환경 리소스 그룹 만약에 프로덕션 요 리소스 그룹, 즉 여기는 뭐 VM하고 웹앱밖에 없습니다만 더 많은 게 있다라고 했을 때 이 자체를 한 번에 만들어내는 ARM 템플릿이 필요하다 하는 경우에는 여기에 오셔서 여기 익스포트 템플릿이라는 게 있어요. 얘 누르면 얘가 ARM 템플릿을 현재 있는 구성 그대로 만들어줍니다. 이거 갖다 쓰시면 돼요. 그러니까 별도로 ARM 템플릿 구하거나 할 필요 없이 이미 샘플 한번 만들어 놔 보고 이걸 그대로 익스포트 템플릿 하게 되면 얘가 만들어 주기 때문에 이걸 그냥 다운로드 하셔서 사용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요. 지금 얘가 이제 테라폼으로 진행을 했고 빌드 파이프라인에 가보면 배포까지 진행이 돼서 현재 배포가 되는 거를 볼 수가 있네요. 그래서 배포가 되고 나면 지금 배포가 돼야 되는데 배포가 다 되고 나면 아까 봤던 우리의 얘가 요 밑에 있는 인플로이 PWD가 아닌 패스워드로 바뀌겠죠. 시간 관계상 바뀔 거라고 믿어주세요. 시간 10분밖에 안 남았어요. 좀 이따 한번 다시 볼게요. 그 사이에 저는 뭘 할 거냐면 빠르게 테스트 플랜으로 갑니다. 테스트 플랜은 이게 테스트 플랜이에요. 테스트 플랜은 워크 아이템으로 테스트 케이스를 만들어 놓을 수도 있고요. 테스트 팀에서 자체적으로 테스트 케이스를 관리할 수도 있어요. 저는 제 테오 사이트 방금 보셨던 강좌 사이트에 여러 개의 UI 테스트를 위해서 테스트 케이스를 만들어 놨는데 만드는 방식은 이런 식입니다. 하기 싫으실 거예요. 어떻게 하는 거냐면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새로운 테스트 케이스를 하나 추가를 하고요. 로gin이 잘 되는지 테스트. 그리고 여기다가 써줘요. 브라우저를 연다. 이미 듣자마자 하기 싫어지죠. 테오 사이트로 간다. 그러면은 결과는 사이트가 나온다. 이런 식이에요. 이런 식으로 테스트 케이스를 작성을 한 거예요. 그렇게 작성해 놓은 게 제가 여기 있어요. 이렇게 UI 없이 메뉴 43번 아이디인 메뉴 목록이 나오는지 확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포스트맨을 열고 브라우저를 열라고 써 있네요. 이렇게 테스트 케이스를 작성해 놓으면 이걸 그대로 하는 겁니다. 누가? 테스터가. 그럼 테스트는 어떻게 테스트를 하냐면 이런 테스트 케이스가 이미 준비가 되어져 있다라 그러면 자, 여기서 이건 지금 저한테 할당되어 있는 모든 테스트들이에요. 근데 저는 이 중에서 두 번째 걸 한번 해볼게요. 그럼 두 번째 거 선택을 하고 이 위에서 런 하면 돼요. 도망치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웹 어플리케이션으로 실행해보게 되면 이렇게 테스트 시나리오가 만들어져 있는 게 왼쪽에 뜹니다. 그러면 아까 스텝대로 이렇게 나와요. 그럼 브라우저를 열고 됐으면은 체크치고 이거 가보고 체크치고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밑에 예상되는 결과가 써 있죠. 이대로 결과가 나오면 합격, 아니면 불합격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한번 해볼게요. 브라우저를 열래요. 브라우저 열어야죠. 열었어요. 자, 브라우저 열었고 그 다음 이 사이트로 가래요. 이 사이트로 가래요. 오케이, 그럼 가요. 자, 나파운드가 뜰 거래요. 네, 나파운드 떴어요. 그럼 오케이, 넌 성공했고 이것도 나파운드 떴어. 그 다음 이건 뭐야? 이 URL로 가래요. 네, URL 가요. 갔어요. 뭐라고 제이손으로 무지하게 나와요. 시퀀스 넘버가 53번부터 뭐야? 네, 시퀀스 넘버 53번부터 63번까지 결과래요. 보기 싫어요. 뭐 맞겠지 뭐 하고 확인을 눌러요. 다 문제 없으면은 save and done 하게 되면 이 테스트 케이스는 통과를 한 거죠. 그래서 얘가 이제 패스가 된 거예요. 자, 이런 식이죠. 자, 지금 이거 마지막 것도 한번 해볼게요. 자, 이 마지막 거에 대해서 테스트를 한번 해볼게요. 테스트를 하게 되면 테스트 스텝들이 뜨죠. 그럼 이제 하는 거죠. 크롬 브라우저를 연다. 크롬 뜬다. 아, 그러네요. 크롬이 뜨는군요. 크롬 브라우저를 열면 크롬이 떠요. 크롬이 떴어요. 잘했어. 오케이. 자, 여기로 이동한다. 이동해요. 자, 어바웃 메뉴를 클릭한다. 클릭했어요. 우측에 사이트 정보가 나온다. 안 나와요. 안 나오죠. 자, 어바웃을 클릭했으니까 여기까지는 오케이. 이것도 오케이. 우측에 사이트 정보가 나온다. 사이트 정보라는 페이지가 열린대요. 아무리 눌러도 반응이 없어요. 야, 이거 문제 있네요. 자, 이렇게 문제가 생긴 경우는 어떻게 하냐면 이런 걸 할 수가 있어요. 캡처. 현재 장면을. 옆에 거. 이렇게 해서 캡처를 하게 되면
뭐야? 뭐야? 헷갈린다. 너다. 예, 요 캡처해서 얘를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고 어바웃이 좀 잘리긴 했네요. 자, 어바웃 텍스트를 눌러도 아무것도 안 나와. 라고 해서 등록을 해줘요. 자, 이렇게 해놓고 나는 실패. 안 나와. 그리고 세이브 앤 턴. 혹은 여기서 크리에이트 버그를 하게 되면 버그 워크 아이템을 만들어줘요. 이런 식으로. 세이브 앤 턴 해볼게요. 그럼 테스트는 이제 실패를 한 거죠. 테스트 실패했죠. 누르고 들어가 보면 기록을 보게 되면 이거는 저거고 히스토리 여기서 내역을 보게 되면 왜 자꾸 이게 여기 테스트 런에 가보면 네 브라우저 왜 이상하게 나오지? 컨피그레이션이구나. 런을 누르면 지금 제가 테스트한 거에 대한 실패한 게 나오고요. 실패를 왜 했고 여기에 관계되어져 있는 테스트 리절트들 보면은 지금 제가 크롬 브라우저를 연다. 어디까지 갔다가 뭐가 문제가 돼서 안 나와라고 제가 코멘트한 것도 있고 화면 캡처한 것도 들어가 있죠. 자, 이런 식으로 테스트 케이스를 진행하다가 문제 생기면 등록도 하고 할 수 있고요. 만약에 내가 쉬는 시간 조금만 더 쓸게요. 그냥 오늘날 그냥 기분이 그래. 테스트를 하고 싶어요. 애사심으로다가. 테스트 케이스는 없어. 시나리오는 없어. 근데 해보고 싶어. 그래서 왔어요. 사이트에 들어왔어. 그리고 여기에 보면 이런 버튼이 있어요. 이 버튼은 뭐냐면 애저 데브옵스를 위해서 제공하는 아까에서 제가 URL을 미리 준비해 놨는데 네. 애저 마켓플레이스에 가보시면 애저 데브옵스 마켓플레이스 비주얼 스튜디오 애저 데브옵스에 가보시면 여기 보면 비주얼 스튜디오용 애드온,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용 애드온, 그리고 애저 데브옵스용 애드온이 있어요. 이 중에 테스트 앤 피드백이라는 녀석이 있습니다. 모스트 파퓰러의 첫 번째 놈이에요. 얘를 누르면 브라우저에 이런 애드온을 설치할 수 있는 게 있어요. 테스트하고 피드백을 줄 수 있는 거. 근데 밑에 쭉 내려보면 되게 반가운 소식이 있어요. 무슨 소식이냐면 지원하는 브라우저가 크롬하고 파이어폭스. 엣지는 지원하지 않아요. 네.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괜찮아요. 우리는 크롬을 사랑해요. 괜찮아요. 크롬 좋아요. 네, 크롬 좋아요. 크롬이 메모리를 많이 먹어서 그렇지 크롬 좋아요. 자, 그래서 어느 날 기분이 되게 좋은 날이 좋은 날 테스트를 해보고 싶은 거죠. 그래서 여기 테스트 매니저 버튼을 딱 눌러요. 그리고 테스트를 실행을 하죠. 그러면 지금부터 여기서 하는 모든 것들은 다 녹화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사이트에 와서 메뉴를 눌러. 열렸네요. 이것도 한번 눌러봐. 잘 나오네. 다시 이걸 눌러봐. 잘 나와. 다시 닫아봐. 안 닫히네? 안 닫혀. 그럼 여기서 제가 이거 문제 있어. 버그야, 버그. 그리고 제가 여기다가 이 상태에서 크리에이트 버그를 선택을 해요. 그럼 얘가 지금까지 제가 클릭했던 모든 것들을 이렇게 화면을 다 캡처한 상태로 나오고요. 뭐뭐 했는지 잘 보이죠? 그 버그를 등록하는 거죠. 안 닫혀. 하고 버그를 등록을 합니다. 그러면 지금 이 내용은 어디 갔나요? 여기죠. 우리 쪽에 와서 워크 아이템에 가보면 안 닫혀가 등록이 되어져 있고요. 버그로 이 밑에 이 단계가 어떤 식으로 똑같이 따라하면 이 안 나오는 단계에 이를 수 있는지 그때 테스트한 브라우저 버전은 뭐고 이런 것들이 다 나옵니다. 그리고 이걸 사용자한테 할당하는 거죠. 이렇게 풀어나갈 수가 있어요. 혹은 지금 버그 등록을 했는데 버그 등록뿐만 아니라 그냥 여기서 이걸 테스트 케이스로 등록할 수도 있어요. 지금 한 작업들을 테스트 케이스로 크리에이트 테스트 케이스. 그러면 내가 어디 클릭했는지가 나오고 이렇게 테스트해보는 것도 의미가 있겠다 하고 작성해서 저장하면 이건 테스트 케이스로 또한 항목으로 들어가요. 이런 식 것들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런 식 것들. 버그 등록. 되게 좋죠? 그러면 누군가가 직접 다 만드는 게 아니라 그냥 자기가 직접 UI를 테스트해 보면서 테스트 시나리오를 막 만들어서 막 추가할 수 있어요. 그리고 막 버그를 막 등록할 수 있죠. 뭐라고? 세션을 시작하고 눌러서 바로 클릭을 한번 해야 되겠는데 강좌로 한번 가볼게요. 요 강좌 딱 가서 강좌를 보고 등록을 하는 거죠. 뭐라고? 버그다 이거. 여기다가 표기를 해줘야 되는데 어디 갔어?
닫고. 네. 지금 정신이 혼미해요. 어쨌든 지금 이 화면이 나와야 되는데 이건 줄이는 거고. 아까 그 텍스트 넣고 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지금 안 나와서. 어쨌든 대충 어떤 용도인지 아시겠죠? 크롬에서 이런 식으로 할 수 있고 사파리에서 할 수 있고 익스플로러에서 안 된다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되고요. 이런 식으로 테스트 플랜을 작업하고 테스트를 관리하고 하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심지어 여기 이제 로드 테스트도 있는데 부하 테스트에서는 지금 우리가 있는 백엔드 URL들 저는 지금 2개의 부하 테스트를 테스트한 게 있는데 선택해 보면 이게 뭐냐면 43번 아이디를 갖는 컬럼 메뉴에 대해서 웹앱에 호출한 거를 부하 테스트를 건 거예요. 5명으로 1분 동안 부하 테스트를 걸었더니 200ms 0.2초씩 걸렸고 RPS는 4RPS 정도 처리했다라는 거를 해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내가 로드 테스트를 해보고 싶을 때, 부하 테스트를 해보고 싶을 때 이렇게 추가하실 수가 있어요. 부하 테스트는 비주얼 스튜디오 혹은 그냥 URL 베이스로 혹은 아파치 JMeter 테스트를 스크립트 갖다 쓰실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새롭게 URL 베이스로 하게 되면 여기다가 부하 테스트 1 해놓고 URL을 추가하시면 돼요. 대상 URL들 여기다가 여러분 회사에 여러분들이 테스트하려는 URL들을 지정을 하고 세팅지에 가서 몇 명으로 부하를 줄 건지 맥스 25만 명 뭐 이렇게 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어느 지역에서 부하를 쏠 건지 이런 것들을 지정할 수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사용한 사람 숫자만큼 돈이 나가요. 공짜는 없어요. 10만 명으로 부하 테스트 하면은 10만 명 어치 부하 테스트가 나가는데 가격이 잘 기억이 나지 않지만 그렇게 비싸지 않아요. 생각보다 비싸지 않아요. 부하 테스트 하려면 여러분들 되게 많은 장비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10,000명 부하 테스트 하려면 에이전트 장비가 못해도 한 200~300대 필요해요. 한 대에서 부하 줄 수 있는 게 한 20~30세션밖에 못 줘요. 일반적인 장비에서. 아시죠? 근데 얘를 이용하면 그런 장비 걱정을 안 해도 돼요. 그냥 쓴 만큼 돈만 내면 되는 거죠. 자, 아티팩트 조금 지났는데 요거까지만 할게요. 이거는 간단하게만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티팩트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npm 패키지라 지금 제 PD에는 제가 만들어서 등록한 저희 팀용은 딱 2개 있어요. npm 패키지 하나랑 teo.shared라는 2개의 패키지가 있는데 이 커넥트 필드를 누르면 지금 보이는 것처럼 다양한 패키지들을 여기다가 등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개발자들은 패키지의 소스 리포지토리를 여기를 지정하게 되면 이 URL을 지정하게 되면 여기서부터 누게시든 npm이든 받아올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꼭 퍼블릭 공간이 아니더라도. 그래서 우리가 프라이빗한 패키지를 관리하고 싶다 그럼 이용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다양한 것들을 가져올 수 있고 저는 그중에 npm하고 누겟, 술 2개를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그리고 만약에 필요하다면 피드 세팅에 가서 여기 보면 현재 퍼블릭으로 등록되어져 있는 데가 이게 3군데가 있거든요. 그럼 이 3군데에서 이미 올라와 있는 그 패키지들을 제가 우리 쪽으로 등록을 할 수가 있어요. 우리 쪽으로. 그렇게 하게 되면 우리 팀피드에 지금은 제가 필터를 걸어놨지만 지금 이렇게 다양한 것들이 올라와 있죠. 여기 보면은 소스가 nuget.org가 있고 디스피드인 거는 제가 만들어서 올린 거고. 그래서 만약에 제가 여기다가 추가하고 싶다 그러면 우리 쪽에 새로운 거를 좀 넣었으면 좋겠어. 좀 빠지고. 이거 npm이고. 네. 이걸로 한번 해볼까요? 이거 말고 그 옆에 건 뭐였지? 이걸로 해볼게요. 누겟 패키지 중에서 좀 유명한 게 jQuery. 자, 이게 뭐냐면 누겟으로 인스톨을 하는데 인터넷에 유명한 jQuery라는 누겟 패키지를 제 쪽에 우리 피드 쪽에다가 설치하는 거예요. 얘를 누르게 되면 실제 npm에서 갖고 와서 우리 팀피드인 제가 팀피드 이름을 테오 리뉴 쉐어라고 해놔서 이렇게 되는데 이쪽에다가 이제 캐싱을 시키는 거죠. 그럼 퍼블릭 누겟이 우리 쪽에 캐싱돼서 우리가 사용할 수 있어요. 이게 왜 필요하냐면 물론 퍼블릭 리포지토리가 액세스 불가능한 경우는 없지만 막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미리 받아놓는 용도로도 쓸 수 있고 혹은 퍼블릭에 올라와 있는 거는 버전이 1.16.0이 올라와 있는데 우리 팀에서는 이게 약간 문제가 있으니까 우리는 1.14.0으로 전체 표준에 맞춰 쓴다. 그러면 퍼블릭에서 받지 말고 우리 팀피드에서 받아. 팀피드에서 그냥 최신을 받으면 1.14가 내려가게 할 테니까 라는 식으로 자체 버전 관리를 제어한다거나 하는 용도로도 쓸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설치했기 때문에 아마 이제 팀피드에서 보여줄 건데 jQuery가 지금 들어온 걸 볼 수가 있죠. 이런 식으로 만들 수 있고 아니면 원래 이걸 데모를 하려고 그랬는데 지금 teo.shared의 버전업을 시켜서 얘를 이제 인스톨
팀피드에 올리려고 했는데 이건 시간이 없어서 못할 것 같아요. 여기도 개그가 하나 이렇게 숨어 있긴 한데 브랜드가 아니다 노베소드다. 못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일단 제가 할 수 있는 것들은 이제 다 한 것 같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해서 테스트 케이스, 버거 등록하는 거, 누계 패키지까지 저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다양한 피처들을 이용을 하게 되면 웬만한 팀에서 개발하거나 팀에서 빌드 배포하거나 하는 것들을 별도의 장비 없이, 머신 없이, 인스턴스 없이 바로 그냥 이 데브옵스 안에서 모든 것들을 세팅해서 원활하게 함께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인사드리기 전에 바뀌기를 바라며 패스워드로 바뀌었습니다. 박수 치면서 세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